1788년 2월 22일 발트해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단치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다. 훗날 인간의 삶을 가장 냉정하게 바라본 철학자로 불리게 되는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 하일리 쇼펜하우어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는 교양과 문학적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함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따뜻하지만은 않았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늘 세상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 아들에게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세상은 쉽지 않다. 인간은 믿기 어렵다. 돈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이런 말들은 어린 쇼펜하우어의 마음 깊이 자리 잡았다. 그는 어린 나이부터 삶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쇼펜하우어는 어린 시절부터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상인이 되기를 원했고 세계를 경험하게 하려 했다. 그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등 다양한 나라를 여행했다. 그러나 이 여행은 어린 소년에게 낭만적인 경험만을 주지 않았다. 그는 여행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보았으며 삶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어린 쇼펜하우어는 그 모습을 보며 인간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왜 인간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다. 이 질문은 훗날 그의 철학의 출발점이 된다. 1805년 그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기록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살로 추정했다. 어린 쇼펜하우어에게 이 사건은 큰 충격이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깨닫게 되었다. 삶은 언제든 갑자기 끝날 수 있다. 인간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어머니는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문학살롱을 열었고 많은 예술가와 작가들이 집을 방문했다. 괴테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집안은 활기찬 분위기로 변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좋아했다. 그는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을 즐겼다. 어머니와의 성격 차이는 점점 커졌고 결국 그는 집을 떠나 독립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는 고독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는 괴팅겐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칸트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인간이 보는 세계는 실제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생각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점점 철학에 몰두하게 된다. 이후 그는 베를린 대학으로 옮겨 철학 연구를 이어간다. 그는 인간의 삶과 고통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1818년 그는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발표한다. 그는 인간의 삶이 욕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책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아무도 그의 철학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글을 썼다. 당시 독일 철학계에는 헤겔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다. 쇼펜하우어는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 강의로 몰렸다.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어 있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그는 대학을 떠나게 된다. 이후 그는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는 결혼하지 않았다. 친구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겼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색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인간을 관찰하며 철학을 발전시켰다. 그는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고 얻으면 권태를 느낀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흔들리는 진자라고 말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 철학에서 욕망을 줄이는 삶을 강조하는 것을 보고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인간이 욕망을 줄일 때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음악을 사랑했고 자연을 사랑했다. 그는 산책을 하며 사색하는 시간을 좋아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무명 철학자로 살아갔다. 그러나 1850년 이후 그의 철학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젊은 철학자들이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고 그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졌다. 그는 60세가 넘어 유명해졌다. 늦게 찾아온 성공이었다. 그러나 그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삶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조용히 살았다. 그의 하루는 단순했다. 아침에 일어나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글을 썼다. 그는 욕망을 줄이는 삶을 실천했다. 그는 단순한 삶을 유지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평온한 삶을 살았다. 1860년 9월 21일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고 한다. 그의 삶처럼 그의 죽음도 조용했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이후 더욱 널리 퍼졌다. 니체, 톨스토이, 프로이트, 바그너 등 많은 인물들이 그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냉정하게 바라봤지만 동시에 평온을 찾는 길을 제시했다. 그는 욕망을 줄이고 단순하게 살아가라고 말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했다. 그는 자연과 음악 속에서 평온을 찾으라고 말했다. 그의 철학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준다. 특히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은 큰 위로가 된다. 쇼펜하우어는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떠났다. 그러나 그의 철학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의 말을 떠올린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흔들리는 진자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인간은 평온을 찾을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인간의 삶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의 철학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다. 감사합니다.